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현행 헌법 3조의 내용이다. 현행 헌법은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북단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무장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억류당하고 있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한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나라는 그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장무환이라는 남자는 6.25의 참전에 국군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45년 만에 극적으로 탈출하여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의 요청은 무시당하고 말았다. (1926년) 경북 울진 출생인 장무환이 23이 되던 1948년 당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국군의 전신인 조선국방경비대로 많은 이들이 자원 입대했고 그중 한 사람이었던 장무환 역시 강릉경비대로 입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의병으로 제대하게 된다. 그러나 2년 뒤인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일어난 뒤 장무환은 인민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이유는 6.25를 일으킨 북괴가 며칠 만에 장무환이 있던 울진까지 쳐들어갔고 이로 인해 인민의용군에 강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다. 이후 장무환은 전선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금강산까지 끌려갔으나 감시가 소홀해진 틈에 도망쳐 금강산에서 울진까지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가정을 꾸리면 징집을 피할 수 있을 듯하여 박순남과 결혼한 뒤 아들까지 출산하며 살게 된다. 그러나 전쟁 중인 1952년 11월 장무환은 또다시 국군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과 아내를 남겨둔 채 부산으로 가야 했다. 다시 군 생활을 하게 된 장무환은 1953년 7월 초 휴전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접한 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뻐했으나 그는 7월 중순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강원도 금화 전투에 참전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부상을 당한 뒤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 이후 몇 차례 포로 교환이 있었으나 포함되지 못한 장무환은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른 채 포로 수용소를 거쳐 천마광산으로 옮겨져 석탄을 캐는 작업에 동원되었고 이 무렵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는 장무환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무환의 전사 소식 이후 남편을 가슴에 묻은 아내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남편의 추모비까지 만들어 매년 제사를 지내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북한으로 끌려간 장무환 역시 70이 넘는 1998년까지 무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오지 탄광 등에서 석탄을 캐며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힘들게 살아왔다. 지옥 같은 그곳에서 언젠가 꼭 돌아갈 것이라는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낸 장무환은 마침내 1998년 8월 어둠 속에서 산을 넘고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서 탈출하게 된다. 무사히 탈출한 그는 조선족이 마련해준 모처에 숨어들었으나 그곳은 두만강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북한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따라서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곳이었다. 한편 취재원으로부터 이 소식을 접한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박종성 PD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판단한 뒤 제작진을 꾸려 중국으로 향했고 며칠간의 추적 끝에 장무환을 만난 박종성 PD는 그때부터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만나게 된 장무환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국군 포로였다는 흔적을 보여주었고 이후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게 되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 국군 포로 장무환인데. 네? 장무환인데 국군 포로. 여보세요? 예. 무슨 일이 나셨죠? 한국 대사관 아닙니까? 맞는데요. 맞는데 그런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이거 지금 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이래서 내 섭니다. 없죠. 북한 사람인데 내가 없어요. 국군 포로인데
어처구니 없는 냉대. 한국 대사관의 한국인이 국군 포로라고 밝히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마치 장난 전화 끊듯 무시해버린 이 전화의 내용은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와 최근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다. 여론이 들끓자 외교부는 전화 속 여직원이 파견된 고용인이라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후 장무환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들킬 수 있어 은신처를 옮겼고,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그의 소식은 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아들인 장영욱에게 전해졌다. 장영욱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존재를 믿기 힘들었으나 전화를 받은 뒤 아버지임을 직감했고, 이후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사람들을 만나 방법을 찾아보려 했으나 그들과의 만남은 쉽지 않았고, 만나더라도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과정에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서를 얻게 된 장영욱은 1998년 8월 29일 어머니, 삼촌과 함께 아버지를 직접 모셔오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한 민간단체가 도와주겠다고 나서 장무환의 가족은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장무환을 차량으로 먼저 데려온 뒤 기차로 이동한 다음 다시 항구 도시로 이동해 배를 타고 한국까지 가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민간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장무환을 데려오기 위해 그가 숨어있는 은신처로 향했고, 그를 만나 상황을 설명한 뒤 함께 이동하려 했으나 이때 갑자기 장무환을 데리고 있던 조선족이 카메라를 꺼내들었고, 그동안 보호해 주었으니 만불을 내놓으라고 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그자와 밤새 흥정한 끝에 겨우 2,500불을 주고 그것을 빠져나온 장무환은 자동차로 2시간을 달려 또 다른 은신처에 몸을 숨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자신을 위해 날아온 아내와 큰조카 그리고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45년 만에 아내는 남편을, 아들은 처음 아버지를 본 순간이었으나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30분 정도 인사를 나눴을까 장무환과 가족은 민간단체 관계자에 의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고, 장무환 일행은 서둘러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해 기차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장무환의 한국행이 시작되었다. 기차역에서 장무환은 공안에게 발각되면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최대한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 기차 출발 시간에 맞춰 역에 도착했고, 도착한 뒤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쉴 새 없이 걸어 기차에 올라탔으며, 이후 기차에 올라탄 뒤에는 돈을 써서 잘 보이지 않는 1등실로 자리를 옮겼다. 최종 목적지까지 15시간 넘게 걸리는 기차. 그제서야 장무환은 가족들에게 그간의 근황을 털어놓았고, 노부부가 되어버린 장무환과 아내 박순남은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밖을 보며 앞으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재미있게 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 1998년 9월 1일 장무환은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도시로 이동했고, 그의 가족은 여권을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으며 장무환은 은신처에 머무르기로 했다. 다시 홀로 남은 그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장무환을 데려오기 위해 국방부와 통일부 등을 찾아다녔으나 그들은 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장무환을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15일이 지나며 장무환은 그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고, 그의 아들과 조카 역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 정말 영화처럼 장무환의 조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 전화의 내용은 다음날 정오까지 한 호텔의 로비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누군지도 모르고 뭘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의문의 남성,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들은 장무환의 조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텔로 향했고, 그 자리에서 장무환의 조카는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여권을 건네받게 된다. 끝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여권을 건네받은 장무환의 조카는 그 길로 중국으로 향했고, 그렇게 장무환은 조카와 함께 한국행 배를 타게 되었다.
여권에 입국 도장이 없어 소란이 있었으나 결국 1998년 9월 30일 장무환은 45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10월 29일 면역식을 갖게 되었다. 45년 3개월에 복무 경력을 인정받은 장무환에게는 그동안 밀린 월급 217만 원과 정착금 및 주거지원비로 6,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이후 장무환은 아내 박순남과 남은 여생을 고향 땅에서 논밭을 가꾸고 못다한 정을 나누며 함께 보냈다. 그리고 2012년 아내 박순남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2015년 9월 장무환도 세상을 떠나갔다.